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이 부활절 연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편안한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넷플릭스, 테슬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의 대표주들로 꼽히는 항공주들의 굵직한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 매매 시그널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 전에 지금 이 시각에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월요일장부터 빨간불을 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924포인트, 코스피는 2699포인트 선에서 2700선을 넘어줄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지금 예상 체결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바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총 4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플랫처의 김덕호 대표,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부장까지 4분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는 이 시각 예상 체결가를 살펴봐 드렸는데 조금 더 관련돼서 이슈와 종목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랫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시작 전에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가 이제 종목 장세 위주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락 시에 어떤 증시의 커플링을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동향과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종목별 업황들 그리고 주관적인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들을 제 언급과 통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연준의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의 3대 지수를 모두 하락으로 견인을 했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나스닥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특히 이제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CEO들의 발언 그리고 여기에서 빅마우스 즉 어떤 대표이사들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이후에 환율이 지금 1244원까지 지금 도달을 44원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만은 지난 14일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총재가 공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부담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CPI 기준 8.5%로 지난 41년 내 최고 수준으로 지금 현재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물가에 대한 압박 부분들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코어 CPI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물가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중위값이 이미 6%포인트를 넘을 정도다 보니 이제 증권가를 비롯해서 글로벌 IB들까지도 연준의 대응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적인 실업률에 대한 해소 그리고 경기 안정에 대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률 부분들에서는 주간 실업 보고서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미국 증시에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안정성 부분에서 이제 물가 부분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 간의 어떤 빈부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경기 전반으로서는 이제 연준의 강한 비스텝, 즉 이제 금리 인상을 연일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들이 다소 매력적이지는 못했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제조업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정유업종과 같은 에너지업종 같은 경우에는 레깅 효과로 해서 단기적인 수가의 상승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레깅 효과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지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제조업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조사하시기보다는 하향 조정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3월 산업 생산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의 코로나 봉쇄가 지금 3주째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각국의 업체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테슬라도 역시 지금 공장을 3주째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3주간 가동이 중지되면서 생산이 멈추었던 차량들 수는 약 4만 4천 대로 테슬라 전체 분기 생산량 대비 14.5%를 차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 국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제조업종들에 대한 타격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이스터 먼데이, 즉 이제 부활절 다음 월요일이라고 하여 휴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들이 다소 조금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으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의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 즉 어떤 적대적 M&A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포이즌 필을 발동하게 되면서 기존의 주주들에 대한 가치 제고를 굉장히 높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질 때 이제 현금 확보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 가치 부분들이 약해지거나 혹은 잠재적 성장성 대비 부채 비중이 낮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종목을 취급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뉴스들을 살펴보시면서 최근에 어떤 그 종목들의 그 주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질 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악의적 적대적인 M&A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아마존 CEO가 이제 NFT 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진출 가능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가상화폐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소폭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NFT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대체 불가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고유 번호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가상화폐와 그리고 블록체인 NFT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투자 유의점은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적 성장성 대비 현재 부채 비율이라든가 재무 건전성 대비 다소 좀 약한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 접근을 하실 때는 과다한 비중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매수를 통해서 유효한 수익을 나타내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경작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입니다. 특히 이제 시간 그리고 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면 해제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외식업종, 숙박업종, 항공업종 관련된 부분들이 소폭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는 실내, 실외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의 움직임들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슈스각과 같은 대형 금융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실질적인 순이익 면에서의 회복세 부분들을 기대를 감안하면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주들에 대한 접근을 한번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4월 1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김덕호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만큼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직후에 펼쳐지는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장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지수가 떴는데 파란불로 시작을 하네요.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오늘 볼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죠. 금요일날 이제 부활절로 휴장이었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락을 강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박스권을 잘 유지할 것 같고요. 오늘 밀려도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 지수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아침서부터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2650과 2600선 이 두 개의 라인만 안 깨지면 됩니다. 일본 시장도 비슷한 라인이고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점만 크게 깨지지 않으면 오히려 흔들 때 저점 매수하면 괜찮을 장으로 보여지는데 일전에서도 계속 3월 중순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삼성전자 건들지 말아라. 계속 떨어질 거다. 삼성전자 계속 빠지죠. 삼성전자 질문 들어올 때마다 이거 공략해봤자 수익 안 난다라는 얘기는 3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했을 거고요. 기술주, 성장주들 조심하라는 얘기도 계속 해드렸는데 반면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움직임들이 좋은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그다음에 카지노, 여행, 백화점, 엔터주, 화장품, 음식업종 이런 쪽들과 그다음에 비료 사료 관련주들 이쪽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3월 말일서부터 해서 4월 초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쪽을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이 박스권으로 혹은 약세로 흔들리더라도 수익 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침서부터도 움직이는 거는 화장품 업종도 플러스 나오네요. 이치안불,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 그나마 화장품들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료 사료 관련주들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나머지들은 죄다 10%습니다. 제약도 10%고 IT도 10%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0%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거나 공략을 하는 게 계속 4월달 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서 올라가도 되고 지수가 폭등할 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박스권으로만 갇혀져 있는 정도만 나와도 좋은 장입니다. 2600만 안 깨지면 되고요. 2800 안 가도 상관없어요. 올해 내내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박스권만 움직여주면 테마주 장세, 종목별 장세, 상승장은 찾아와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상승장인데 지수는 2800을 못 넘어가는. 그러니까 2600 안 깨지면 되고 2800 안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갈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중이니까 지수가 올라가든 빠지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종목으로 잘 집중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하나머티리얼즈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자, 하나머티리얼즈. 자, 최근에 IT 섹터, 반도체 섹터 약세에 비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소재 쪽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고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를 부합했다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신규 공장에 대해서 돈을 지금 잘 벌고 있으니 신규 공장에 대해서 건설 발표를 해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 때문에 지금 최근까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근데 저는 관망의 의견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왔고요.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못 가고 있고 IT 섹터들이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쪽까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얘는 이제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 및 부품 생산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 부품 쪽인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불투명하게 얘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면 수익 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거는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수익일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서 바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최고점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 있는 이 종목은 잘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망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실적 마찬가지 좋습니다. 실적도 일단은 괜찮게 일단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4,8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84.2%가 증가를 했네요. 영업이익도 1,571억이면은 작년 동기 대비 111% 정도.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매출액이 이전에 있었던 예상보다 또 일단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는데 실적들도 괜찮고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지금 유상증자 지금 납입도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전전일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주가가 모양이 좀 괜찮아요. 일단 뭐 90만 원까지는 노려보시면서 뭐 보유하거나 아니면 공략도 뭐 가능한 종목으로는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주식을 살 거면 소비주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꼭 이거를 사야겠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매수가 가능하고 저는 이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장품이나 비료나 사료 관련주 쪽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과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쨌든 뭐 보유 내지는 매수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두 개의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말씀해주신 종목들 중에 오늘 테마군들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 특히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또 눈에 띄는데 관련돼서 비료나 사료 관련된 테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계속 3월 1일서부터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 사료 비료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올라올 만큼 올라갔고 아직은 좀 더 강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나 사료 가격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거면 올해 내내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근데 올해 내내 상승을 예상한다고 해도 주가의 고점은 그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 들어가기 전에서는 사료 비료 관련주는 한번 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쫓아가기보다는 아직 안 올라간 애들. 지금 보면은 마니커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닭고기 관련주 쪽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 사료, 그다음에 비료 모두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마니커 같은 경우 이쪽 그 모 회사를 찾아보면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가 이제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미 한일 사료는 급등했어도 이지바이오라든지 이지홀딩스는 아직 올라간 게 없다. 이런 쪽들로 매수를 공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자회사가 뭐 마니커 이런 쪽들이고 팜스토리 이런 게 자회사들인데 다 비료 사료, 닭고기, 육개 이런 쪽에 이제 공략이 되어 있으니까 섹터가. 그래서 저쪽을 지금이라도 공략하겠다면 이지홀딩스 아니면 이지바이오 이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로 시작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좀 파네요. 시장 이야기와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난 금요일은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난 주말 금요일에 약세에 의해서 오늘도 좀 약세 부분들을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거래소 지수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소 지수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되느냐 하는 이제 기로점에 해당이 되죠.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 현재 큰 추세 흐름들은 전체 21선 우상향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고 바닥을 다지다가 터닝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방향성에 대한 탐색 기간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오늘 현재 약보합에서 출발이 돼서 잘하면은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닥 양시장 약보합에서 서서히 약간 올라주고 있고요. 종목별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오른쪽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그다음에 거래량 활발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사료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현대 사료가 워낙 강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가장 핫한 이제 테마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한일 사료라든가 다른 종목군 쪽으로 현재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순환매로 보시면은 아직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군 내 흐름들을 한번 순환매로 한번 보시면은 우진비엔지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우진비라는 종목이 이제 시총이 좀 적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삿바양, 이제 캔들의 모양에서 보시면은 출발의 모양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상승 삿바양 뒤에 갭상승의 아랫꼬리를 좀 다는 부분들은 전형적인 매수했던 시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료 관련된 부분들이 순환매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섹터별로 별 안에 그 순환매로 우진비엔지 부분들이 좀 적당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슈어박스의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순환매로 이제 보시면은 슈어박스 관련된 부분 외에 CGV가 순환매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적인 이제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을 좀 따라서 견조하게 좀 약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좀 상승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이제 세 번째 조사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 순환매 또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쇼박스, 그다음에 CGV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니커를 비롯해서 6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곡물 관련된 부분들이 6개 쪽으로 이동을 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마니커가 이제 상한가를 좀 갔고요. 그 다음에 마니커 관련된 그 현재 부분 관련된 종목까지 마니커 FNG까지 현재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전체 이제 순환매로 이제 보시면은 아직 그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들이죠. 움직임이 덜한 부분들이 이제 할인도 있는데, 할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11%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장중 조정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현재 상당히 접근 좀 하기에 좀 무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림이나 마니커 이런 부분들은 이 계열사가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이런 어떤 계열사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팜스토리라든가 이제 이지바이오, 위조홀딩스 이런 쪽으로 한번 현재 이제 순환매로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이제 큰 이제 시세 부분들이 지금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요. 현재 고점이 높아지는 이제 스리봉에서 한번 크게 접어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캔들도 이제 상승 삭바형 오늘 이제 십자 도전 형태 계속해서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현재 캐몬이라는 종목이 올랐는데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 부분들 종목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현재 코로나 백신 관련된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 착수 이 기사 때문에 시간에 이제 크게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관련주로 이제 구상이 되면서 캐몬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삭바 형태 순환 십자 도저 형태가 이틀간 좀 진행이 되다가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시가에 현재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 장중 저점을 보이고 또 돌아설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캐몬과 함께 한번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호재와 함께 조금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의 오늘 이제 상승의 흐름들의 주가가 나타난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LPG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GS라는 종목이 오늘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성에너지와 함께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크게 급락하고 그다음에 되돌림 보이고 이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제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주려다가 살짝 눌림목을 보이고 한번 올라주고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쌍봉에서 다시 한번 이제 무너져 내는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E 함께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무너졌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너졌고 21일, 61선이 거의 이제 수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삭바 형태가 바닥권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출발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력이 좀 상당히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정도 들어올리는 파동들을 전체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는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GSE 대성에너지와 함께 현재 GSE가 크게 11% 올라줬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보면 대성에너지가 현재 오늘 공략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좀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오늘 이제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좀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직후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관련돼서 중간 시황 브리핑과 더불어서 주요 증권사에서 주간 추천주로 말씀을 해주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고 주간 추천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조금 힘이 더 약한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혼재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만 빨간불 켜고 있네요. 0.57% 오르면서 43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흐름 역시나 관측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 0.28%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인데요. 에코프로비엠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 파란불이 우세합니다. 에코프로비엠 0.76%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고 HLB, 셀트리온제약, CJ ENM만이 빨간불 약하게 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시 확인을 해봤고요. 증권사가 추천한 이번 주 주간 추천주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추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4조 3,400억 원, 영업이익 2,58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의 배터리 리콜 물량 생산과 메탈 가격상으로 수익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익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 2분기 판매량도 1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베를린 텍사스 공장이 가동되면서 2분기 소형전지 매출액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LG에너지솔루션 0.34% 오르면서 43만 6,500원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메탈 가격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경쟁사 감산과 재련 수수료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와 하반기 실적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0.8% 오르면서 63만 1,0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살펴볼 텐데요. 점진적인 식품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가공 수요 호조 그리고 가격 인상 동반으로 인해서 마진 방어가 주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3% 빨간불 켜면서 39만 1,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볼 텐데요. 삼성화재의 주가가 최근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낙폭은 향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국제회계 기준 도입 시에 보험업 내에서 손해보험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유계약의 수익성과 자본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황 보도록 하죠. 삼성화재 2%대 밀리면서 28만 5천 원, 20만 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안정적인 이익 증가와 배당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좀 기대가 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면 0.33% 내림세로 15,1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제1바이오 캠퍼스 주변 부지에 5공장을 착공할 예정이고요. 또 올해 추가로 6공장 착공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CMO 영업 확대에 확장이 전망되고 있고 CMO 트렌드에 맞는 장기 성장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서 장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72% 조정받으면서 82만 9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를 살펴봤는데요. 코스닥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닥 주간 추천주는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하면서 호실적 종목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천억 원 규모 신규 공장 건설 공시가 나온 가운데 생산을 위한 가공 설비를 감안했을 때 아산 2공장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51억 원으로 올해 분기도 실적이 우상향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0.16% 오르면서 6만 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심텍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현재 살펴보면 2.27% 조정받으면서 5만 1,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펌텍코리아 보겠습니다. 한국콜마의 연휴 인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봤고요. 이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동종업종에도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휴에 일부 고객 사양 매출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0.76% 오르면서 2만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황과 주간 추천주 만나봤습니다. 네, 시황과 종목까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종목 이야기를 할 때 선별적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양시장 개인들이 좀 사고 있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부활절로 인해서 유럽 시장도 휴장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금일 같은 경우 국내 시장 좀 심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매도를 한다라면 9거래일 연속 매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기관이 한 5천억 원 가까이 큰 폭의 매수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크게 움직이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 자체가 2,700 살짝 아래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또 큰 폭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실적이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는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들 위주로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들 위주로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들은 유사한 섹터 내에 국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시장에서 안 좋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도 안 좋다라는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좀 심심하고 그리고 종목별로 일부 개별 종목들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밤부터 미국 시장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실적 시즌에 좀 주목을 하셔서 오늘 시장은 이번 주 시장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 이제 뉴욕 증시에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오늘 국내 이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거리두기가 또 사실상 종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 어디 보고 계실까요? 네,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하나죠. 사실은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오늘 아침까지 해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점이 찍힌 부분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의 방점이 찍혀서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대한항공도 항공주들 분위기 좋으면서 3월 중순에 27,000원 정도였던 주가가 32,000원 정도까지 약 한 달 동안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상승에 대한 이유도 이 실적이었는데요. 실적을 좀 요약을 해본다라면 1분기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은 1분기가 가장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객 수요가 1분기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던 화물 22년도에도 여전히 견고하고 작년에 없었던 여객 수요가 금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횡보하고 있는 정도의 종목이다라면 대부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또 21년도도 최대 실적, 22년도는 더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바닥권 대비해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주가 수준이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연 항공주 중에서 지금 현재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대한항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실적의 방점이 찍혀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장중에 매매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장 초반에 움직인 종목들 중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는 있죠. 근데 이 기대감이 서서히 희석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시총 10위 안에까지 갔었던 종목이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멀어졌죠.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한번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좋은 반응을 얻었었던 게 중국 시장 많이 안 좋아졌다. 하지만 중국 시장, 국내 시장 모두 온라인 중심으로 상당히 사업 구조를 많이 개편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요. 그런데 중국 시장 아무리 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아모레퍼시픽의 절대적인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봉쇄령이 강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억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계속 봉쇄하기보다는 이번 주 중에는 봉쇄를 해제하거나 봉쇄 해제에 대한 날짜를 확정 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이 시장의 기대감을 한편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공통점들이 있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실적이 매우 좋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주가가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있다.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전자도 뭐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후자에 좀 더 강성이 많이 찍히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 약 한 15만 원대 정도의 주가를 기록을 하는데 이 15만 원대 주가가 22년도에도 15만 원 정도까지 갔었다가 다시 21년도에 30만 원 갔고요.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싼데요. 근데 가격만 싸다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갈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그 모멘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봉쇄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워낙 싸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 화장품주들도 리오프닝 관련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피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아모레퍼시픽 이 지금 주가 굉장히 좀 가격이 싸고 상해 중국 봉쇄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까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까지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재미없는 장이 좀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종목을 고르는 시간을 오늘 좀 눈치 보면서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심 바랬던 게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그 전에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기관이 매수를 했었죠. 근데 금요일 매도 금액은 4천억 원대지만 금융투자에서 5천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다른 기관들은 순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연속성은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가 지금 이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거래소 기준으로 700억 원대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매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 오늘 좀 골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최근에 레포트가 나왔던 뭐 LG전자, 삼성 SDI, LG이노텍 이렇게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꼭 세 종목만 보시지 않으셔도 반도체 뭐 가격적인 매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다른 전기전자 업종들, 종목들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오늘도 말씀드렸던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주, 정유주 이렇게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오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쇼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쇼박스 같은 경우 3.48% 상승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장 초반에 쇼박스가 미국의 투자 회사인 MCG로부터 1,317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에 초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대가 나가고 있는데요.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리온 홀딩스에 이어서 2대 주주로서 지금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K 콘텐츠 사업의 파트너로서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앞으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종목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종목인데요. 마니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2,045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지금 거의 VI가 발동된과 동시에 상한가에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사료 가격 상승 여파에 따라서 이 닭가슴살 가격 인상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사료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사료랑 비료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 최대 수혜주로서 마니커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파우치 닭가슴살 생산 업체들이 가격 제품을 인상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금일 강하게 뚫고 올라와주면서 2,045원 선의 상한가 달성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다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료 관련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일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도 같은 이유로 지금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상한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6,080원에 한일사료 안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에 사료주들 장 초반에 강세였는데 그중에서도 한일사료 오늘 드디어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양봉이 연일 3거래일 연속 나오면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좀 가진 자들의 영역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현재 한일사료까지 주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선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이성웅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강세를 보여서 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14,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곡물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양돈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후속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 장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1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전에 저희가 꼽아드리는 종목들 함께 해주시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해성DS 보겠습니다. 네, 해성DS도 현재 4%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좀 공략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기판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으로 해성DS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4%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66,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장중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드리는 모습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